혹시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잠자리에 바로 드시지 못하고 억지로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음식만 드시면 명치가 쓰려서 제산제를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증상이 놀랍게도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왜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더부룩해지는지, 속쓰림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공통 원인은 바로 위산 저하입니다. 사람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 위산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하게 되고 더부룩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는 산성인 위액이 십이지장을 자극하면 이자액과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되어 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약한 위산은 위내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소화에 꼭 필요한 이자액과 담즙마저 잘 분비되지 못하게 하여 소화불량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위산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쓰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부 분들은 소화불량 시 속쓰림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는 약한 산이 계속해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속쓰림은 위산과 나와 위산 저하 두 경우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는 보통 공복에 속쓰림을 느끼고 후자는 식후에 느끼게 됩니다. 위산과다는 흔한 증상이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게 되니 일반적으로는 위산 저하가 원인입니다. 우리의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강한 산을 분비하여 음식물을 분해한 뒤 아래로 내려보내고, 위가 비워지게 되면 산 분비를 멈추고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위액의 산도가 약해지게 되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해서 약한 산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게 된 산성화된 음식물들은 산증기를 올려보내며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후두염을 일으키게 하고, 동시에 위벽을 오랫동안 자극하여 속쓰림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밭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장마가 밭을 엉망으로 만들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즉, 소화불량이 원인인 것입니다. 이 속쓰림을 방지하고자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를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잠깐은 편하시겠지만 이후 더 오랜 속쓰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제산제는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어서 위산의 효력을 감소시키는데, 이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음식물은 위에 더 오래 머물면서 위를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이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위 내부 환경을 더욱 산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를 위해 식초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식초는 약해진 위점막이 공격받기 쉬울 뿐더러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하부 식도괄약근의 힘을 약하게 하여 위 내용물이 쉽게 역류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식초와 같은 강산은 이를 빠르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편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위점막보층입니다. 이 층은 약한 염기성을 띠는 중탄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산이 직접적으로 위점막을 공격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 위산에 의해 더 공격받기가 쉬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50대 이상이신 분들 중 가벼운 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호막의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위산 저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산과 위점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소금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체내에서 염산과 중탄산염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염산은 소화를 돕는 데 쓰이고 중탄산은 위점막 보호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금이든 상관없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일부 분들은 짜게 먹는 것은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셔서 또 짜게 드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물론 정말로 아무 소금을 드신다면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보통 정제소금이라고 불리며 주로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의 계속된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과자 등에는 보통 정제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정제소금은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 표면에 염증을 일으켜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천일염, 핑크솔트, 함초소금과 같은 자연의 소금들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나트륨 외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다른 미네랄들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미네랄 균형을 도와주기 때문에 고혈압의 위험성이 정제소금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물론 소금의 특성상 나트륨의 구성 비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절대 좋지 않으며 평소 드시는 것보다 아주 조금 짭짤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산화력 역시 정제소금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위암을 염려하신다면 정제소금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나무에 천일염을 채워 구워낸 죽염의 경우 산화된 것을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있어 소화를 돕고 위점막을 복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이 죽염을 드시고 위장 관련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 글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죽염의 환원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제가 죽염의 효능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제소금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것이며 기타 다른 자연 소금들과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선택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소금은 위산과 위점막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닌 좋은 소금으로 충분하게 간이 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소화불량 관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내 산도만 높이고 위점막은 강화하지 않는 식초보다 훨씬 좋은 대안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식초 대신 소금과 함께 드시면 좋을 보조제에 대한 소개도 말씀드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금의 효능 중 하나를 말씀드린 김에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짠 것이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되도록 음식을 싱겁게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에도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어 주변에서도 일부러 싱겁게 드시는 분들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채 무조건 싱겁게 드시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저혈압 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젊은 시절 혈압이 낮았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고 소화력까지 좋지 않으시다면 체내 소금이 더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혈압이 낮다는 것은 체내 혈액량이 적어 소화액 등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체액량이 적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침 분비량이 적고 남들보다 짠 것을 더 짜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싱겁게 드시는 것이고 혈액량은 계속해서 적게 유지되어 위 증상들은 쉽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음식을 조금 더 짭짤하게 드셔야 하는데 좋은 소금으로 체내 염분 비율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게 하여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이렇게 섭취된 수분은 체액의 일부를 담당하여 다양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위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소금은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의 만성 피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나 소화액이 되는데 소금이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피곤함을 덜 느끼고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이 체내 구석구석 잘 전달되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나 수족냉증, 손발 건조증에 의한 각질 발생이 더 개선될 수 있으며 모발의 모근 깊숙이 영양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유전성 탈모가 아닌 이상은 탈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면역 물질들의 혈액을 통한 이동이 원활하게 되어 면역력이 높아짐은 물론 체액이 부족해져서 발생되는 안구건조증이나 구강건조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신 경우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한 잔 타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당한 소금의 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변의 색을 관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소변의 색이 거의 투명에 가깝다는 것은 체액량이 너무 적어 간에서 빌리루빈, 요소 등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셔서 밝은 노란색 정도의 소변을 보신다면 적당한 양을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실 경우 두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 경우 소금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드시기가 거북하실 경우 소금물 대신 음식에 더 첨가하여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화불량이 발생되는 원인과 증상,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소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어떤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소화와 관계된 부분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해 보세요. 비타민C는 환원력을 통해 위점막을 보호하며 동시에 너무 강하지 않은 산도로 위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 환경의 개선에 일조합니다. 소금과 비타민C 이 두 가지를 함께 써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